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김동석입니다. 5월 4일 금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5월달 들어서 첫 주를 마감하는 오늘 순서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고용지표 불안, 또 유럽의 정치 환경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000선 문턱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대형 저축은행들의 영업 정지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그 호재로 보기에는 조금 오히려 어떻게 시장에 좀 악재로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들도 있는 이만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번 주말도 좀 잘 이게 대응을 하셔야 될 그런 이슈들이 앞에 있는 상황인데요. 자, 2000선 문턱에서 조정을 받는 우리 증시, 그 조정의 폭이 자칫 좀 깊어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염려가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투자손자병법에서 이 방향성 없는 지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내외적인 이런 요소들을 다 짚어보고 여러분께서 큰 실수 없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오늘 하루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요.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 지수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대외 악재 요소에 대해서 낱낱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요. 전일 진행된 22 금융통화정책회의 내용과 향후 유럽의 입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드디어 베일을 벗은 갤럭시 S3, 저도 뉴스에서 이게 모양이나 이런저런 그 기능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진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돼 있던데요. 그 실체 또 향후 삼성전자 이 업종들의 흐름을 저희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손자병법 1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 화상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볼까요? 네, 국내 전일장 코스피가 닷새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거래량도 2조 원 이상 줄 모습을 좀 보였고요. 변동수도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3.96포인트 하락하면서 1995.1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폭이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수반 이후에 질환 양상을 보인 상황을 보였고요. 업종별로 보면 그 화학과 의약품, 전기가스 업종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풍력산업이 추정 부도 처리가 되면서 도급 순위 19인 풍력산업이 하락하면서 이런 중소형 건설주들, 범영건설이라든가 두산건설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역시 자동차 업종인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도 조정을 보이면서 전적으로 어제 시장은 크게 주도업종도 없는 양호한 어떤 그런 조정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현대차와 한국타이어, 삼성중공업, 삼성 SDI, 제일모직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포스코 ICT를 매수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기반은 LG화학과 제일모직, 삼성 SDI, 한국전력, 금호석유, 석유화학 업종 위주의 매수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테라스메콘과 SFA, 시젠, 덕산하이메탈, 성반도체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도시 매수한 종목 중에서는 제일모직이 좀 특이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삼성 SDI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어제도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화재와 LS, CJ 동반 수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포스코 ICT, 덕산하이메탈, SFA, 서울반도체, 메이톡스 이런 종목들을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 순매수한 종목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압수수색 기술 유출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외국인 기관도 동시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의 종목이었고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호남성유, LG전자 동시에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차바이오연과 JW 중해신약, 네오이지 게임즈 이런 부분들을 동시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경기 지표가 좀 엇갈리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61.9포인트 하락한 13,206.5포인트를 마감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우지수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10.7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내일이죠. 4월 고용지표가 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그 주간 실업수당 그 시청 건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일단 뭐 크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서비스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4월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면서 이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4월 비제조업 지수가 3월 그 56에서 53.5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12월 이후에 최저치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 드라기 총재도 올 하반기에는 유럽존에도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좀 예상을 하면서 금리도 동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단 조정세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큰 폭의 어떤 하락은 보이지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기계업종인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종목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마이너스 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최근에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주가 수준도 뭐 실적 악재 부분에 대해서 특히 1,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악재가 미국 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기관 매수도 이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인프라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어떤 시가 공략 쪽뿐만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도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준비하신 관심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공략주는 인지 컨트롤스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용 그 엔진 온도 제어 부품 업종이고요. 시장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전량 수입하던 그 연료 압력 조절기를 기술 제어를 통해서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주력 품목인 플라스틱 부품과 이런 엔지니어링 부품,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온도 제어 부품의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 3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1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량 자회사의 어떤 보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스컨셔스가 이제 우량 자회사 관계 자회사를 다시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상용선호는 디스플레이 부품 회사인 인디 디스플레이 지분을 3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인디 컨트롤스와 인디 디스플레이가 각각 자동차 부품과 전자 부품 회사로서의 주유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12개의 중소업 기업과 4개의 관계 투자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결 순이익도 295억을 기록하면서 일단 이 디스플레이가 29.5%를 보유한 자회사인 넥스플러스라고 있는데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관계회사 어떤 실적이 인스컨서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매트를 쓰시는데요. 올해 자동차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서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제 각각 9,700억대, 440억대, 순이익도 역시 400억대를 전망하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증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스컨서스의 자회사도 실적 호전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올해 EPS 대비해서 지금 현주가 PL 5배가 안 되는 그런 저평가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도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수가는 7,200원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순저가는 6,900원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순저가를 6,9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줄 투자손자병법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전문위원,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의 출발 상황이 한 시장은
내리고 또 한 시장은 오른 상태입니다. 거래소는 8포인트 내린 1987, 코스닥은 1포인트 소폭 상승한 488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갤럭시 S3 발표한 삼성전자는 한 1.86% 하락한 채로 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장 출발 상황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뉴욕 증시가 서비스업 지표 부진 소식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그런 영향에 따라서 국내 주시장 지금 약 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수는 1986.8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딱 5일선 정도에 걸쳐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은 시초가이자 5일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삼성전자가 1.5%대 하락을 하면서 140만 원대를 좀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38만 원대에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네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0.56% 그리고 0.9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포스코라든가 현대모비스는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살펴봤을 때 한국전력이 200원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전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약 13% 정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하나금융지주라던가 삼성카드,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지금 강보합권 출발을 하면서 10만 원대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오늘 IT 업종 삼성전자도 좋지 못했지만 삼성전기와 하이닉스의 낙폭이 가장 큰 모습입니다. 삼성전기가 2,000원 정도 하락을 한 108,0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 350원 하락을 하면서 26,900원대까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런 움직임들,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에 약간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 쪽 같은 경우도 GS건설이 지금 1,100원, 삼성물산이 600원 정도,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도 1,50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업종 최근에 풍림산업에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 오늘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 살펴보자면은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000포인트에 좀 다가서면서 어제 그제는 좀 강하게 순매도로 돌아섰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그나마도 소폭 순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의 낙폭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3대 메이저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 의미 있는 모습보다는 지금 좀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또 일요일 날 있을 프랑스의 대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은 아무래도 약보합권에서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보합권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코스닥의 출발 상황 어떤지 또 이상로 대표님께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우 증시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 다우를 보시면 어제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술주들이 약세를 좀 많이 보이면서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이 동반되고 상승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지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코스닥 한번 짚어보시면요. 개인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61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7억, 그리고 기관이 팔자 포지션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뭐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어제도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3%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가대낙폭이 좀 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1%대 플러스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CJ 오셔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합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신고가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자. 그만큼 호재가 많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상황도 지금 0.5% 플러스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요,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은 약간의 약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눈여겨보실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도요. 오늘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근을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마 관련주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테마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줄기세포 관련주가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종목들 한번 보시면 파미셀이나 NK바이오 그리고 산성 LNS까지 이 세 종목이 대부분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왜 올랐냐고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신경외과에 사지가 마비된 석초 환자들을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3명이 성공을 했답니다. 그런 부분이 좋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파미셀이나 NK바이오 그리고 산성 LNS 이런 종목들이 줄기세포 관련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시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수급적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인이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다 매수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약이나 제조업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들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정리했고요.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입니다. IBK 투자증권 김남천 대리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 흐름 오늘 장 전망해 주십시오.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2원 70전 상승한 1131.70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ECB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 경제 전망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경기 부양은 각국 정부의 몫이라며 선을 그으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주었고요. 미국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4월 ISM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6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지는 것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간밤 글로벌 시장은 미국 서비스업 지표 및 ECB 총재 발언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 및 유가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달러 강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한국 외환시장은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와 유럽 ECB 총재 발언에 대한 실망감으로 안전통화 강세장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1130원 부근에서 내고 수요가 몰려있고 과거에도 강한 경직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상승폭을 키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저점 결제 수요 물량에 의해 1120원대를 향한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미국 고용지표와 프랑스 대선 결과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변동성이 축소된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달러원 환율은 상승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1130원 아래에서 달러 매수 원화 매도를 이어가는 매매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금일 예상 역외 매수 및 수입 결제 예상 레벨은 1128에서 1130원, 중공업 수출 내고 예상 레벨은 1132에서 1134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 레인지 1128원에서 1133원 예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시장은 3년 국채 선물 104.39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 시장은 양호한 미국 실업 보험 청구자 수 기록에도 불구하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기대치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약 1bp가량 상승한 1.93%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주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만 7천 명 증가한 36만 1,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인 37만 8천 명을 하회하면서 전일 발표한 부진한 ADP 고용 수치로 발생한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다소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ISM 4월 서비스업 지수는 전월에 56.0에서 53.5로 낮아졌는데요. 작년 11월 이래 최저치이며 시장 컨센서스인 55.5를 하회하면서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노동부의 지난 4월 비농업 부분 고용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대체적으로 관망한 심리가 강했으며 엇갈린 시그널을 보낸 두 지표가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금일 채권 시장은 점증하는 국채 가격 부담 속에 두 가지 대형 이벤트를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 심리가 시장에 팽배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금일 저녁에 발표하는 4월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은 시장 예상치가 15만에서 17만 5천 명으로 만약 이 수치가 12만 5천 명을 하회한다면 금융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현지 시각 6일 프랑스 대선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요. 현재 사회당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여론투표에서는 앞서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올랑드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간의 유럽 공조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은 시장 주체들의 관망세 속에 변동성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국고채 3년물 지표 금리는 3.44에서 3.49%, 국고채 5년 금리는 3.55에서 3.60% 선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절대적인 금리 레벨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대내외 불안 여건들 속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매도로 대응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김남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지수는 또다시 2000선 밑에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낙폭이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진 상황인데요. 교착 상태가 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각 증권사들은 리포트 내용을 통해 전망과 대응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에서는 상승 시도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에서는 글로벌 증시를 통해 본 코스피 방향성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아래보다는 위를 올려다보게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소외 종목 주가는 유럽에게 물어봐 이렇게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은 5월의 지수 기다렸던 봄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리포트 내용을 뽑았습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960선 부근 지지대를 확인한 후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 조정 과정에서의 단기 상승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업종이 단기 탄력 둔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급락한 화학 업종도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은 유효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G2의 경기 회복세가 유효한 가운데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른 정책 모멘텀이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럽의 정치적인 이슈 역시 재정위기 해법의 변화를 통해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머징 국가들의 증시 또한 상승 추세에 진입할 것이며 코스피도 업종별 쏠림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관심 업종으로는 운송, 은행, 철강, 금속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5월 6일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을 기점으로 점차 완화되면서 지수는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부진한 고용지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6월로 갈수록 추가 양적 완화 정책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수 저점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소외 종목들은 10% 정도의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으며 점차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일단 6일 프랑스 대선 이후 유럽 위기가 안정된다면 소외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이 오지 않는 이유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예, 일단 최근에 박스권 장세는 국내 기관에 대해서는 일단은 펀드 환매 압력이 여전하고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 감소로 대변되는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이탈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마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 1, 2월 두 달간 걸쳐 약 10조 원가량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4월 들어서는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계 국가들은 올해 들어서 연초 유로존 문제국들의 금리가 하락하면서 즉 유럽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재구매 자금을 집행을 했다가 3, 4월 들어서는 유럽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자금의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주춤한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의 차익거래 조건이 좀 악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초 지수의 레벨업 과정에서 베이시스 개선에 의한 프로그램 순매수 물량 유입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현재 차익거래 자격 조건은 올해 들어서는 가장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시스가 이론치 대비해서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환율의 경우에도 역시 기대와 달리
오히려 소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거리로 심리에 작용하고 있는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5월 들어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래하는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 만기 금액이 4월에 대비해서는 현저히 적고요. 그리고 일단 도래할 국채 상환 금액이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이전보다 다소 개선된 심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차익거래 가격 조건의 개선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차익거래 가격 조건인 베이시스의 개선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여부가 가장 절대적인데요. 현재 선물 시장 참여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지난 3월 만기일 이후 누적 기준으로 약 2만여 계약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과거 평균치를 감안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고 또 가장 최근에 ELS 해지 물량으로 인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유하게 된 선물 순매수 포지션이 많아졌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좀 부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긍정적인 조합은 유로존 리스크 인식의 완화와 차익거래 가격 조건의 호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 리스크의 인식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차익거래 가격 조건의 호전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수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단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방어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위아와 만도와 같은 6월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대응은 중소형주에 대한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지수 수급 구도를 보면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이탈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통로가 ELS 상품입니다. 하지만 ELS 상품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지수를 기초전환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수급 구도에 있어서는 중소형주를 아직 싸다고 관심을 갖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소형주는 아직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대형주 가운데 업종별로 본다면 어떤 업종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2분기에도 실적이 확실해 보이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등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등상이 난 다음에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IT 자동차 꼽아주셨고 화학은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병곤 챔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자, 오늘도 일단 거래소 시장은 큰 변화를 주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출발 자체가 일단은 약세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 큰 시장 기대는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다만 이제 조금 더 특징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이 중대형주들 쪽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매수가 빨리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OCI 같은 경우에 장중에 그저께 한 1시간 반 동안 12%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때부터 내리막을 타기 시작해서 어제 오전까지 내리막을 탔었거든요. 근데 종목이 약하다면 거기서 계속 좀 축축 흘러내리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장중에 반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매수가 또 다시 유입되면서 기술적 지표상 양봉을 좀 강하게 분봉상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추가 반등을 좀 더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낙폭이 컸던 화학이나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서 오늘 추가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당분간 강세를 좀 더 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이쪽으로 좀 맞추시는 게 좋겠고요.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아마 좀 비슷하게 계속 좀 답답한 구간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안랩 같은 안철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타기 때문에 정치 테마 쪽에서 순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코스닥 쪽을 노리시는 분은 그거를 참고하셔서 선침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림수를 가지시면 좋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은요?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현재 진행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잘만테크가 급등세를 타는데요. 역시 안랩의 관련 종목들, 안철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타는 것과 무관하지 않죠. 그 다음에 C큐브 같은 주식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태양광 관련주들 쪽에서 OCI가 지금 반등 포인트를 다시 빨리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 종목 중에서 태웅을 제외하고 OCI라든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잘만테크, C큐브의 진행은 모두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놓으시고 보유를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태움 같은 경우는 지금 반전을 계속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뭔가 좀 대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포트폴리오 그대로 보유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직까지는 포트폴리오 변경 없이 그대로 모두 전량 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자 봐야죠. 먼저 오늘장 키워드 노선호 전문가부터 시작합니다. 예, 오늘 시장 지금 미국 시장의 하락과 함께 국내 주시장도 좀 계속적으로 좀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시장, 어제 같은 경우에 유럽 쪽에 22 중앙은행의 또 금리 동결 소식 발표도 있었고요. 또 이번 주말에는 그리스 그리고 프랑스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드라기 총재의 발언 살펴보면요. 유로존 경제가 좀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금리를 1.0%에서 동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뭔가의 발언을 기대했지만 경기 부양책은 각국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딱 잘라 선을 그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유로존에서 급작스러운 경기 부양책 같은 그런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두 차례에 걸친 LTRO 정책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그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유럽 쪽을 유럽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슈는 프랑스의 대선 그리고 그리스의 총선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이제 프랑스에서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올랑드 후보 그리고 사르코지 후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 따라서 이후의 공조는 틀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르코지 후보가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독일을 비롯한 EU와의 공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올랑드 후보가 승리했을 경우는 EU와의 공조가 조금은 좀 깨질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주시장에도 단기적으로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결과는 아마 우리 시장으로 월요일 날 오전 중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섣불리 주식을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기보다는 월요일 날 오전 중에 프랑스의 대선 결과를 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사르코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은 시장은 또다시 2050포인트 박스권 상단부로 좀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EU가 안정을 찾는다면 시장이 굳이 더 하락을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 쪽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반면에 올랑드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뭐 물론 올랑드 후보도 장점은 있겠지만 바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EU 공조가 깨질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한 차례 정도 좀 충격을 받으면서 박스권 하단부 쪽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 일단은 좀 관망을 해보고요. 유럽 쪽을 살펴보면서 프랑스의 대선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월요일 날 대응 전략을 다시 짜보는 그런 전략으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일단 오늘은 차분하게 지켜보는 전략으로 관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키워드 이상로 대표님이십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오늘 새벽이죠. 영국에서 갤럭시 S3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점을 저는 오늘 이슈로 꼽았는데요. 일단은 뭐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일단 IT 전기전자 자체에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는 건 확실시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을 이끌 또 다른 모멘텀이 한 가지 더 생겼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왜 그만큼의 지금 그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느냐고 한번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97만 대를 판매를 했죠. 그러면서 점유율을 64%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60%대의 초강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신제품 발표는 그만큼 시장에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작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오늘은 지금 주가 조정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동사에 한번 휴대폰 판매량을 한번 보시면 LTE폰 같은 경우에는 67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갤럭시 S가 나왔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은 만큼 여기서 2분기에도 어느 정도 갤럭시 S3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종목들을 고르실 때 IT 전기전자 같은 종목들을 고르실 때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IT 전기전자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점유율 100%는 없습니다. 점유율 100%가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목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힘드냐고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외형 성장 쪽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휴대폰이 많이 팔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 자체는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외형 성장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만 만드는 업체만 해도요. 지금 10개가 넘죠.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단가 인하 압력이 커지겠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존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확보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판약에 시장이 갈릴 것이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저점에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저점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는 분위기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앞으로도 2분기에도 성장 기대감이 있는 IT 부품 쪽으로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아무 종목이나 사지 마시고요. IT 부품 삼성전자 공급한다 해서 사지 마시고 점유율을 꼭 한 번씩 확인하시고 사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보시더라도 신고가를 찍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요. 지금 저점으로 계속적으로 치닫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항상 지상 1층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지하 12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점유율을 꼭 확인하시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신고가로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삼성 갤럭시 S3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사항을 같은 경우는 잘 못 봤는데요. 일단은 무선 충전이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충전 기업이 있죠.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RF텍인데요. RF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찍고 오늘은 시장의 흐름과 또 다르게 오늘은 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래서 종목별로 판단은 바뀔 것이다.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점유율을 꼭 확인하시자. 그리고 신고가를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업종별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오늘 시장 지금 살펴봤을 때요. 시장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좀 낙폭이 가장 큰 모습,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도 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전차군단의 낙폭, 크게 좀 개의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차군단 같은 경우 그동안 쭉 시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쉬어가는 의미일 뿐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낙폭이 큰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이 현재 0.4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5월 1일 날 쉬는 구간에서 풍림산업이 법정관리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소형 건설사는 물론이고 대형 건설사까지도 주가에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중소형 건설사주 상당히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대형 건설주들도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종목들 약보합권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쪽으로의 중동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소식은 좀 주가에 악재로 반영은 대부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주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건설주, 특히나 풍림산업 같은 경우가 도금순위 19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림산업보다 더
더 순위가 아래에 있는 종목들 건설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접근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면 단연 또 화학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화학업종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시선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주 들어서의 움직임은 지금 낙폭 과대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중국 경기 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 다시 한번 좀 30만 원 선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호석유 2% 상승을 보이면서 11만 6,500원대 움직임, 그리고 뭐 호남석유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대체적으로 좀 좋지 못하지만 이제는 호남석유도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진다면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박스권 상단부로 갈지 하단을 한 번 더 확인할지는 프랑스 대선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업종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설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이 두 업종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좀 쉬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순환매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건설업종과 화학업종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업종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업종별 투자 전략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노선호 전문가 이어서 이상로 대표께서는요. 네, 오늘 일단은 저는요 삼성 형제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가 있죠. 그리고 삼성 왜냐하면 일단은 갤럭시 S3가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괜찮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감명적인 자세보다는요,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는 자세를 취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차피 우상향 패턴으로 가려면 지금은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되지 않았는데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만의 매력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요즘 들어서 급등을 좀 했다. 그렇게 시장은 분석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부품이라고 하면 일단 삼성전기겠죠.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종목별로 판이하게 나타나는 장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일단은 1위 업체들이죠. 점유율 1위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표가 나가고 있는데 표를 한번 좀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업종들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은 차트적으로도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신의 저점 매수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지금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는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올라올 수는 있다. 하지만 전고점까지는 힘들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되 많이는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증시가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화학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점 자체가 더 떨어질 거를 중국 증시가 살렸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꼭 체크를 하시면서 조정은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IT, 전기전자 그리고 전차군단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업종별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 김성원 차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듣고 싶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5.98포인트, 한 6포인트 정도 빠져있고 코스닥은 반면 오르고 있는데요. 양시장의 흐름 정리해 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에너지와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하며 이틀째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부진했던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6포인트 하락한 198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전기가스 업종과 운수창고 업종이 1%대 상승한 반면 전기전자 업종은 1% 내외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초에 있을 그리스 총선과 프랑스의 대선 결과도 증권시장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ECB는 어제 금리를 5개월째 동결했는데요. 이는 유로존이 경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1900 중반에서는 하단의 지지선을 확인을 했지만 2000선의 저항을 뚫을지는 다음 주 대내 여건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준비하셨을 텐데요. 어디입니까? 네, 네트워크 전문가 그룹이라는 뜻의 넥스지입니다. 사명은 낯설지만 국내 가상 사설망 시스템에서는 1인자이며 지금은 통합 위협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입니다. 조성만 대표는 올해 통합 위협관리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통합 위협관리 시장은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VPN 등의 보안 기능을 통합한 제품입니다. 넥스트는 지금까지 현대차, 기아차, 삼성건설, 삼성생명 등의 통합 위협관리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현재는 공공시장 및 금융시장까지 팔을 뻗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스마트 방화벽 시리즈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방화벽 시리즈는 처리 속도 및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며 보안 기능이 독립된 엔진을 작동해서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 회사 이름에 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 시장 확대가 상당히 기대된다고들 평가를 받던데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 중소기업 대상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이 이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했다며 보안 운영 인력이나 전문 지식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안관제 서비스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올해 공공기관 공략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소방방재청, 제주공항공사, 특허정보진흥센터, 육군보안솔루션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며 공공사업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의 10%를 차지했던 공공기관 매출을 올해는 20%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모바일 VPN 보안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고 공공 및 국방기관의 모바일 VPN을 포함한 통합 보안 인프라 시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넥스지는 방배동에 신사옥을 건립해서 올 2월 관계사인 누리텔레콤과 누리비스타 등과 함께 입주하면서 이를 통해서 각 사업군 간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앞으로 통합정보기술 업체로 거듭나겠다며 방배동 신사옥 시대의 새로운 넥스지의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더욱더 한 단계 더 상승한 발전한 그런 회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네, 현 주가는 PER 8.2배, PBR 0.9배로 소프트웨어 업종 평균 PER인 53배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은 아주 싼 편입니다. 4월 30일부터 3일 연속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바닥권 탈출 신호가 나온 상황이며 금일은 음봉을 보이면서 약간 눌림목인데요. 1차로 전고점인 5,500원 선이 첫 목표 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4,300원에서 4,500원,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넥스지 정보 전해주신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종목씩 준비하셨는데요. 먼저 노선호 전문가의 종목부터 듣겠습니다. 예, 저는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현대건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지금 보면 한 74,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2월달, 3월달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2월, 3월 달에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도 지지부진해지면서 현대건설의 주가의 움직임도 좀 좋지 못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또다시 이 종목이 하단부까지 하락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이번 주에 5천억 원 규모의 싱가포르 대형 빌딩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5천억이라는 숫자, 상당히 좀 어마어마한 숫자의 수주를 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유 공장 수주 추진 중이라는 그런 공시도 내보냈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 베네수엘라 정유 공장도 이제 상반기 중으로 수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중동 쪽 나라들과 상당히 좀 긴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발 해외 수주에서 항상 현대건설은 빠지지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현대건설은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현재 주가가 73,800원대까지 조금 밀려 있는데요. 현재 가격 안에서는 이 종목 매수를 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31일 날 같은 경우가 한 69,000원대 저점을 찍고 87,500원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또 4월 말 같은 경우도 7만원대를 하회를 한 차례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좀 강하게 5,000원 정도는 빠르게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결국 이 종목은 밀리면은 바닥권대는 한 7만원대에 탄탄하게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7만원, 그리고 조금 더 여유있게 본다면 69,000원 정도 잡으면은 정말 무리 없는 바닥권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고 이제 또 본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 살펴보자면 이 종목이 지금 한 차례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전고점 87,000원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연말까지 간다면 이 부분도 넘어서서 저는 현대건설은 한 10만원대까지는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선 1차적인 목표가는 좀 짧게 한 61선 정도 8만원 정도까지 잡아보는 전략으로, 최근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저점에서 상당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우리도 현재 가격대 아래 74,000원 아래서는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임해 본다면은 5월 달에 아마 시장 반등과 함께 좀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현대건설을 다음 주에 순환매가 이어질 종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저점 어느 정도 다지고 다시금 상승으로 터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로 대표께서는요? 네, 저는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삼성전자 갤럭시 S3가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왜 추천을 해드리냐면,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S3나 삼성전자에 대한 광고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죠.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요. 그 마케팅을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를 따진다면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기획을 한번 추천 한번 해드리고요. 일단은 발표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눈치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일단은 런던 올림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매출을 많이 올리려고 하면 그만큼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광고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만큼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재가 있는 만큼 지금은 우상향할 패턴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그 전에 2만원대가 박스권이었죠.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올라오는 시점이고요. 그 전에 도전을 했죠. 도전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고 난 다음에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려있던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탄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고, 단기보다는요 장기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단기로 보시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보시더라도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꼭 체크를 하시고 관심 종목에 한번 추가를 해 놓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 때 가격 자체가 지금 265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중에 21,100원까지 올랐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장전에 준비를 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고기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손절감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괜찮고, 대신에 하단을 보게 된다면 지금 19,500원 선이 지금 20에서는 올라오는 부분이 19,500원이에요. 거기 부분을 꼭 지켜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꼭 지켜주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는 지금 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꾸준한 신고가를 기대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22,000원까지 한번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제일기획까지 두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현대건설, 제일기획. 자, 근데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은행 구조 조정이라든가 뭐 풍림산업의 부도라든가 이렇게 뭐 큰 워낙 우량한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 거의 미미하겠죠.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건설업종이 지난해였던가요? 저축은행의 어떤 구조 조정, PF 부실 등등 일이 있을 때 아무래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움직이는 업종인 만큼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요. 예의주시하면서 잘 한번 대응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제일기업과 현대건설 굵직굵직하고 국내 우리 기업들을 대표하는 업종의 대표기업 두 종목에 대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전문위원, 로즈스타 이상로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전화와 문자 양쪽으로 여러분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새롭게 단장을 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들르셔가지고 한번 둘러보시고 또 저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던가 뭐 따끔한 질책 등등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희가 꼼꼼하게 읽고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래소가 한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살짝 좀 빠지는 낙폭이 커지네요. 하지만 2부 순서 진행하는 동안에는 좀 더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